괴물이다, 괴물. 작년에? 저쪽에 갈까? 저기 가운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삼합니다. 정말 겨울 중에 한겨울 가장 춥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네. 오늘은 충남 예산에 위치한 애플하우스 낚시터로 출조를 나왔습니다. 어째 분위기가 싸하다. 어디? 여기? 뭔가 하우스가 되게 추운데? 고기 안 나온다, 안 나와. 좀 심각하게 차가운데? 자, 하우스 안에 공기도 너무 차고 물도 찹니다. 그렇지. 지금 봐봐, 다 단속관에도 안 나오네. 고기들이 아예 움직이질 않는 것 같은데. 더 상황이 더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근데 물이 너무 차워. 물 좀 데펴서 낚시하고 싶다. 물이 너무 차서. 난로를 안 갖고 왔네. 나중에 하우스가 너무 추운데요? 내가 볼 때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자, 그냥 봐도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겨울 중에 최고로 어려운 시기. 미리 와 계시는 분들도 붕어를 잡는 분이 얼마 없고, 자, 일단은 15척으로 세팅을 하고요. 바닥에 두 바늘을 대는 낚시로 시작을 합니다. 뭐 대단차 낚시이던 뭐 미터 낚시이던 조항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안정적인 바닥권, 두 바늘 닿는 낚시로 하는데, 오늘은 작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두 바늘에 이제 우동미끼, 흔들이 미끼를 달고 어분을 마부시 해주는 그 기법으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쓰는 기법이고요. 분위기 자체가 붕어가 쉽게 나올 분위기가 아닙니다. 자, 찌도 아주 가는 솔리드 톱의 찌로 사용을 할 거고,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같아요. 아예 움직임이 없는 느낌. 자, 목줄은 조금 길게, 단차는 한 5cm 정도 주고 세팅을 할 거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좀 쪼아줘야 됩니다. 먹이에 입을 가까이 댈 수 있게. 상황 바뀔 것 같은데. 나 이렇게 고기 안 나오는 것도 오랜만이네. 아예 사람들이 엔딩 자체를 안 하는데.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하우스에서 저부력의 찌와 저부력의 채비를 사용할 때는 수심 측정을 플로터를 끼워서 정확하게 해주고요. 자,
윗바늘 아랫바늘에 모두 흔들이, 네, 우동미끼를 묻혀서, 네, 달아주고, 그 다음에 부풀이 파워 펠렛 마이크로, 네, 아주 작은 입자의 어분을 한번 묻혀준 다음에 손으로 한번 눌러줘서, 네, 우동 사이사이에, 자, 어분 알갱이가 바뀔 수 있게 한 다음에 투척을 합니다. 제가 요 작년에 요 기법을 소개해 놨던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기법은 붕어가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울 때, 먹이 활동을 깊이 하지 않을 때 먹이에 바짝 붙여서 먹이기에 좋은 기법이고, 확산성이 많은 떡밥을 이런 상황에서 쓰면 붕어들은 그 확산에 날리면서 그 날리는 입자만 먹고 본 밥에 붙지 않습니다. 네, 그럴 때 이렇게 좀 이런 쪼아주는 낚시를 해주는 게 좋고, 그래서 때로는 양글루텐 낚시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겨울에. 자, 몇 번의 어분을 묻힌 다음에 몇 번 투척을 합니다. 네, 반응이 나올 때까지. 자, 슬슬 건드림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근데 정말 어떻게 된 건지 고기를 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자, 이 우동 낚시를 할 때는 우동의 상태를 매번 투척 때마다 체크해서 바늘에 정확하게 붙어 있지 않거나 하면 다시 달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매번 투척 때마다 체크해서 주는 게 좋은데요. 자, 일단은 낚시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찌와 다릅니다. 나온 목수가 다른 이유가, 지금 바닥이 이 뭔가 좀 움푹 패인 곳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곳에 들어가면 또 패이지 않은 것 같고, 조금 바닥이 좀 어렵네요. 네, 바닥이 왜 이래. 자, 오늘 바닥 때문에 고생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영상을 보시다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실 수 있을 텐데, 바닥이 아주 난리 납니다. 네.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재밌을 거고요. 찌는 두 바늘 달고, 바늘이 근데 굉장히 작고 가벼운 바늘입니다. 네, 두 바늘 달고 한 팔목 정도 맞췄고, 찌톱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어분이 조금만 들어가고 우동이 조금만 무거워도 한 3목 정도 잠깁니다. 네, 그런 거 체크하는 게 좋고요. 자, 건드리죠. 네. 자, 몇 번의 투척 이후에 건드림이 나오는데 허챔질이 나와서 이제 슬로프를 조금씩 계속 줍니다. 처음에 줬던 거보다 더 그래서 한 3목에서 4목까지 슬로프를 주면서 낚시를 이어가고요. 이 겨울철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좀 많이 누워 있는 게 때로는 좋을 때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근데 많이 조절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네, 올려가면서 낚시를 하는 거고. 3마리만 잡자. 너무 지금 하우스 전체 분위기가 고기가 안 나오는 분위기인데다가 날씨도 너무 춥고 실내 온도도 너무 낮고 수온은 더 차갑고, 게다가 오늘 날씨가 해가 뜨지 않고 눈도 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 마리는 잡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낚시를 하고 있고, 가장 어려운 시기죠. 네. 이럴 때 요런 어떤 양 바늘에 우동 미끼나 흔들이 미끼를 달아서 좀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또 붕어가 입을 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짧게 먹이는 낚시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어떤 기법이든 지금 붕어가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 본인이 생각한 컨셉대로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또 잘 나오는 기법이 있다 하면 바꿔주는 게 좋고,
아우, 히트. 아, 입질 깔끔하네요. 네. 이 기법이 붕어가 정확하게 먹어주면 조금 입질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네, 기법입니다. 굉장히 작은 바늘에 작은 우동, 가벼운 우동을 사용하는 낚시고, 특별히 흩날리는 입자가 없이 낚시를 하기 때문에 아주 조용조용하게 잘 쪼아서 먹일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첫 수를 만납니다. 다행이네요. 네. 정말 항상 이 시기에 낚시를 다니면 어렵다라는 거를 늘 체감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낚시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낚시의 참 묘미일 수도 있고요. 네. 조금 진득하게 기다려주는 묘미도 있고, 요렇게 좀 예민한 낚시를 섬세하게 하고 나면요, 시즌이 되면 한층 더 낚시가 쉬워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낚시를 좀 어려울 때도 저는 한 번씩은 다녀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 이 하우스는 떡붕어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사이즈가 전부 굉장합니다. 네. 그 맛에 또 다니는 거고요. 바늘요? 우동 바늘 2호요. 2호. 네, 엄청 작아요 바늘. 역시 난이도 극상이군. 난이도가 극상이구만. 한 시간에 한 마리 잡으면 많이 잡는 것 같은데 이거. 바닥이 씨. 어디 들어가면 약간 함정에 들어가는 느낌이야. 약간 대류 아래쪽에서 대류 딱 타면서 어디 탁 밥이 들어가면 갑자기 목내림이 팍 들어가면서 찌가 잠기면서 거기서 안 나와 밥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지. 갑자기 고기가 하나도 없어졌는데? 고기가 없어졌어. 고요함 속에 물소리만 들리는도다. 자, 바닥의 상황도 좋지 않고, 지금 뭐 한 마리 이렇게 잡고 나면은 또 맹한 상황이 유지되고, 이렇게 양우동을 낚시를 할 때는요, 집어력이 좀 딸립니다. 집어력이 딸리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자, 제가 지금 파워 펠렛 단품을 개서요, 윗바늘에 달아서 집어를 같이 해주면서 낚시를 하겠습니다. 요것 또한 작년에 제가 하우스에서 보여드렸던 방법이니까 작년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윗바늘에 아랫바늘에는 이렇게 흔들이 우동을 달고요, 윗바늘에 이제 저 그 파워 펠렛 단품을 다는데 굉장히 물에 들어갔을 때 밥이 솔솔솔솔솔 빨리 좀 풀어지게 그렇게 답니다. 너무 무겁고 단단하게 달면 찌가 잠길 뿐더러 붕어의 입질을 받아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푸석푸석 하면서도 바늘에 그 붙어서 목적층까지 내려간 다음에 바닥에서 솔솔솔 풀리게. 네. 아, 야, 씨. 와, 정확한 입질에 챘는데. 이게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 자리 잘못 앉은 것 같은데? 아니, 바늘도 감성돔 한 5호 되는, 감성돔 5호 바늘이 나와. 뭐라고? 아, 갑자기 한 3년 전에 본죽 하우스가 생각나네. 근데 그런 거 있는 자리는 확실히
입질을 안 하더라고. 물이 돌아가지고 채비가 글로 모이나봐. 자, 하우스에서 저런 바닥 만나면 거의 100% 확률로 고기 안 나오거든요. 아, 오늘 자리를 잘못 앉았네요. 민규가 한 칸 옆으로 자꾸 앉으라고 해서 앉았는데, 앞으로 보시면 압니다. 네, 또 다른 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미쳐버립니다. 네. 자, 아무튼 윗바늘에 어분, 아랫바늘에 우동. 자, 확실히 조금 무게감이 더 나가죠. 찌가 잠기는 게. 자, 슬슬슬 되돌림이 나오면서 오, 히트. 자, 양우동만 마부시로, 어분 마부시로 했을 때 입질이 좀 시원하게 들어오지 않다가 윗바늘에 어분을 좀 달아줬을 때 한두 번의 투척 이후에 바로 붕어가 붙어주긴 합니다. 네, 요런 게 또 이제 그 집어력의 차이죠. 네, 그래서 요런 거를 조금 해줄 필요가 있고요. 사이즈가 아주 좋네요. 네, 대물입니다. 대물. 사이즈가 좋네. 대빵이다, 대빵. 대장붕어 나왔다, 대장붕어. 정흡. 정흡. 어분 단고를 먹었는데요? 예. 나 진짜 씨. 확실히 나는 중간으로 흘러 들어오면 입질 없어. 이게 뭔가 자리가 거기 뭐가 파묻히나 봐. 이렇게 물이 돌아서 뭐가 이렇게 뭉치는 느낌. 와, 이씨, 너무, 와, 사이즈 봐. 괴물이다, 괴물. 전반적으로 붕어들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바닥인데? 씨, 진짜 어이가 없네. 걸릴 데가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와. 하우스에서 낚시하다 바닥 걸린. 돌아버리겠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바닥까지 걸림이 심하니 이건 뭐 고기가 되겠습니까? 네, 이 와중에 고기를 잡고 있는 저도 신기하고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신기해합니다. 이 하우스에서 이렇게 바닥이 어려우면 좀 어려워져요. 네. 히트. 정말 어렵게 거의 뭐 1시간에 한 마리꼴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닥이 좀 깨끗하고 좀 좋았으면은 모르겠습니다. 한두 마리 정도는 더 쉽게 입질을 받고 호킹을 시켰을 텐데 허챔질도 많이 나오고 참 안타깝긴 하네요. 네. 네가 애플이냐? 그래도 지금 붕어를 꾸준히 잡아내고 있는 게 다행이고. 바닥에 걸렸다. 올라오다 걸렸다. 와. 이번에는 붕어를 걸었는데 올라오다 걸렸다. 올라오다가 바닥에 걸린. 이거 미쳐버리겠네요 정말. 네. 다리 진짜 제대로 앉았네. 뭐가 이상한 자리였어요. 아까 그 나오는 거.
엄청난 좌절 속에 있지만 어떡합니까? 해야죠. 내 목줄. 바닥이 왜 이래 네 번째입니다. 뭐가 있는 거야 바닥에? 아니 목줄 나갔지. 이거 봐 다 나갔잖아. 2개 다 나갔네. 아 열받네. 입질 하고 깠는데 막 바닥에 걸리고 막. 씨. 아 진짜. 내가 이거 바닥만 안 걸렸어도. 바닥만 안 걸렸어도. 네, 뭐 낚시라는 게 뭐 물론 자리를 옮겨서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뭐 옆에 함께한 조우님들과 즐겁게 낚시하면 충분하니까요. 그냥 요 상황에서 또 맞춰가 봅니다. 바닥 자체가 좀 많이 뻗어 던지면 또 이렇게 역경사입니다. 또 언덕에 살짝 올라타기 때문에 또 저렇게 찌가 좀 많이 올라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바닥에 뭐 채비들도 가끔 모여 있고 걸림도 심하고 뭐 역경사고 하지만 그때그때 맞게 좀 대응해서 잡아내면 그게 또 붕어 낚시죠. 어차피 어렵고 어차피 안 나오는 거 즐기면서. 자, 입질이 깔끔하게 떨어지긴 해요. 그 맛에 낚시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확실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큰 붕어들 이렇게 또 새해부터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봄이 와서 또 재밌는 낚시 하고 싶네요. 잘 가시오. 민규한테로 가라.